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사건은 일종의 권력 남용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지방의 고을의 사또가 지나가던 선비를 곤장을 쳐서 죽인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사건 자체의 내용도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어떤 특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숙종 25년의 일입니다. 1699년 강원도 회양이라는 고을이 있어요. 그 회양은 이제 지금은 이제 북강원도라고 하죠. 북한 지역에 소속된 지역인데 바로 이제 함경도와 접경인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그 부사, 그러니까 회양이 이제 부니까 상당히 이제 높은 등급의 고을이었죠. 거기 이제 유신이라는 이제 사또 부사가 있었습니다. 방금 이 강원도지만 이제 함경도와 접경이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 지역이 함경도 쪽에서 강원도를 거쳐서 서울로 가는 그런 이제 통로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함경도의 선비들 유생 3명이 과거를 보려고 서울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 통로인 회양을 거치게 되죠. 근데 이제 길가에서 회양의 수령인 부사 유신이를 마주쳐요. 근데 이제 이 뭐 사또행차대로 가고 있고 맞은편에서 이 선비들은 이제 말을 타고 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말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범마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범은 이제 우리가 범하다, 범죄할 때 범이고 마는 이제 말맞자인데 아랫 관원이 윗 관원 같은 관원끼리라도 상급 관원이 있는데 그거를 지나가면서 같이 말을 타고 지나가더라도 뭐 상대가 이제 뭐 가말을 탈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급 관원이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상급 관원이 있으면 무조건 말에서 내려야 됩니다. 말에서 내려서 이제 그 예의를 표하는 게 예전에 이제 법도예요. 같은 관원끼리도 그러니까 뭐 일반 백성이라든가 뭐 선비는 당연했겠죠. 그런데 이제 무슨 사정인지 이 선비들은 아마 말에서 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자기 고을이었으면 뭐 자연스럽게 자기 고을 사또야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사또 행차를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약간 뭐 이렇게 무슨 이제 좀 무시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그러면 이제 법마에 따라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마를 하면 즉 이 말에서 내리는 규정을 어기면 그 정도에 따라서 태형과 장형을 치도록 돼 있습니다. 태 10대에서 30대 정도가 원래 기본이고 초범인 경우 고의성이 크거나 좀 반복되면 장형 한 60대에서 80대를 치는 그런 것이 원래 이 법마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그런데 유신일은 이 태나 장을 쓰지 않고 곤을 칩니다. 곤. 뭐 여러분 이제 곤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곤과 장이 다른 거예요. 이 태, 장, 곤이 나왔죠. 태는 작은 회초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이제 그 가장 굵은 쪽의 지름이 한 8mm 정도 되는 그런 게 태고 장은 약간 좀 큰 회초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굵은 지름이 한 1cm 정도 되는 그런데 이제 곤은 몽둥입니다. 아주 굵은 몽둥입니다. 그래서 지름이 한 4cm에서 5cm 정도 되는 그래서 곤은 일반적인 백성이나 일반인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죄인이라거나 아니면 뭐 군대에서 군유로 위반했을 때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마에 대한 규정 자체가 그러니까 초범이니까 사실은 이들은 태 정도로만 태 10대에서 30대 정도로만 끝냈어야 되는 건데
뭐 아주 고의성이 있었다고 해도 장 정도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곤을 썼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약간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곤을 맞는 과정에서 결국 곤을 맞았던 음, 그 선비 중에 이우백이라는 선비가 나중에 이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이제 사간원에서, 사간원은 원래 뭐 임금에 대한 간쟁이 원래 그 본업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사원부가 이제 관리의 풍속을 규찰하고 뭐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 사간원과 사원부가 서로 업무가 서로 겹칩니다. 사간원이 관리들의 어떤 탄핵 업무도 맡고 반대로 사원부에서 또 임금에 대한 간쟁도 하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대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관원에서 이제 유신일이 잘못했다라고 해서 이제 논계를 해요. 일단 유신일이 잘못한 것이 이우백 등은 회양의 백성이 아니다. 강원도 회양의 백성이 아니고 함경도 백성인데 자기 지역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 게다가 도까지 다른 지역의 백성에게 수령이 게다가 곤을 치는 것은 금령 위반이다. 그래서 다른 도의 수령이 함부로 살상한 그런 죄를 물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사간원의 이제 유신일에 대한 이제 탄핵 사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급자인 함경감사 이사영도 잘못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유신일의 상급자는 아니죠. 유신일의 상급자는 이제 강원감사고 함경감사 이사영의 잘못은 무엇이냐? 이 피살당한 이우백의 집에서 정장이라고 해서 청원서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사영이 이런 이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으면 중앙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보고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유가 참 어떻게 보면 약간 특이한데 예전에 이사영이 이제 조정에 있을 때 유신일이 대간으로 있었어요. 사간원의 이제 정원이라든가 사간원의 직책을 이제 여러 번 맡았는데요. 그때 논핵된 적이 있습니다. 이사영이 탄핵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유신일에게 논핵이 됐었는데 지금 유신일의 잘못을 가지고 중앙에 보고한다면 그 혐의가 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전에 이제 이런 걸 이제 혐의. 그러니까 좀 서로 이해관계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얽혀 있을 때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걸 이제 그 혐의가 있어서 안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탄핵했던 유신일을 어떤 사건을 보고하면 마치 보복처럼 보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안 했다는 거죠. 뭐 언뜻 보면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특성, 염치 그런 걸 따지는 특성에 보면 올바른 처신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공은 공이고 사는 사지요. 이거는 당연히 자기 도의 백성이 선비가 불법적으로 곤장을 맞아서 죽었는데 당연히 감사가 나서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 일이죠. 아무튼 그래서 사관원은 유신일과 이 함경감사 이사영이 둘 다 잘못했다. 그래서 유신일은 함부로 살상한 죄를 물어야 되고 이사영에게는 이제 징계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금부에서 조사가 들어가요. 조사가 들어가는데 유신일은 이제 항변을 합니다. 이우백이 내 매를 맞고 죽은 게 아니다. 그 당시 이제 역병이 돌고 있었는데 그 역병, 전염병이죠. 전염병에 걸려서 물고가 난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렇게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금부에서는 이 사건이 이제 두 도에 걸쳐 있거든요. 이 피해자는 함경도 선비였고 가해자는 이제 강원도의 이제 수령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두 도의 감사에게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결과 이우백이 유신일에게 곤장을 맞아 죽었다는 사실이 이제 결국 밝혀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유신일이 그러니까 이 공초를 바칩니다. 진술서는 이제 공초라고 하죠. 이 사록이라는 것은 살인 사건을 이제 사록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록은
사증이 갖추어져야 된다. 사증이라는 건 이제 그 증인 또는 증언, 증거 그런 걸 사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정범, 범인을 다스릴 수가 있다. 만약에 이후배기가 곤장을 맞아 죽었다면 당연히 고발장을 올려서 검시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후백의 시친, 이제 시친이라는 것은 시신 시자에 이제 친족, 친할 친자 써서 죽은 사람의 친족을 시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뭐 기본적인 시친은 배우자라든가 자식, 부모 쪽.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없으면 뭐 예를 들어 뭐 조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그 다음 순위로 시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죽은 사람의 친족, 가족을 이제 시친이라고 하는데 시친이 이후백이 죽었는데도 검시를 청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매장까지 해버렸다. 그러니까 곤장 맞아 죽었으면 그럴 리가 있느냐. 전염병으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또 우겨요. 그 사실은 뭐 요즘에 우리 법꾸라지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법을 잘하는 이 법꾸라지의 면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중앙에서 대관까지 역임했던 그런 인물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수령 회양 부사를 했으니까 또 뭐 그때는 그 수령들이 그 지역의 재판권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법을 잘하는 이 법꾸라지의 면모를 이제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금배서 조사할 때 이 죽은 이후백의 아우 동생인 이준백도 불러다가 이제 진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유신일은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물으니까 곤을 맞고 나서 상처가 너무 심해서 서울로 이제 과거부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과거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이들의 고향이 함경도 고원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원 지역에 와서 운명을 했다, 죽었다. 라는 게 이제 그 동생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 검시를 요청하는 그 청원서를, 정장을 사또에게 올리지 않았느냐 하니까 아주 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원군 주민이니까 이제 고원 군수가 1차적으로 검시를 해야 되는데 이 고원 군수가 회양부사인 유신일의 눈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일이 대간도 역임했고 지금 또 현직 부사고 하니까 지금 군수보다 부사가 직급이 높거든요. 한두 단계. 급수도 높고 게다가 아주 중앙에서 잘 나가던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사를 마치고 나면 또 잘 나갈 가능성이 높은 유신일의 눈치를 본 거예요. 그런데 살인사건은 발생했으니까 그냥 뭉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핑계하고 출근을 안 했답니다. 이 고원 군수가 병을 핑계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준백 시친들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질질 끄는데 이 뭐 검시도 안 하는데 계속 청원해봤자 검시를 안 할 것이 뻔해서 이 죽은 사람 어쨌든 시신은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하니까 대신 증거는 남겨둬야 될 것 같아서 관아에 가서 사망한 날 공문서에 도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죽어서 매장한다. 뭐 또 그 관아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또 안매장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게 뻔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증거로 삼고 매장을 했다 하면서 자기들이 그 관의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합니다. 여기 이제 그 당시 이제 현실적인 그 힘의 관계, 그러니까 법과 현실이 좀 따로 노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당시 이제 이후백은 뭐 유생이었고 과거 볼 정도가 됐으니까 양반 신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가에서 이렇게 뭐 시체말로 뭉개면 어쩔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당시 고원 군수도 이 회양 군수 유신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상황. 아주 물고 물리는 그런 힘의 어떤 관계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신들에게 이제 의견을 묻습니다. 그런데 대신들은 유신일의 편을 들어요. 사건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건 이제 검시 안 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황만 가지고 판결하면 뒷날에 폐단이 될 수 있다.
그 사실은 물론 검시가 중요하죠. 검시를 안 했다는 사소한 절차의 하자를 가지고서 결국 이제 유신의 편을 드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 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건 바로 이준백의 공초에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두도 감사의 조사에서 매를 맞고 곤장을 맞은 것이 결국 죽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정황은 이미 확인이 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대신들은 역시 이제 고위 관료였던 유신의 편을 이제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숙종이 의견을 냅니다. 살인자는 상명해야 된다. 뭐 상명에 대해 몇 번 말씀드렸죠. 갑을상, 목숨명, 목숨으로 보상하는 것. 즉 살인자를 죽이는 게 원칙이죠. 그 상명하는 법은, 살인자는 상명한다는 법이 아주 지엄하다. 물론 경위에 따라서 감할 수는 있지만 원칙은 살인자는 상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숙종이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 상명이 사대부에게만 행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반 관료들은 사람을 죽여도 거의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지방 수령들이 거리낌 없이 일시적으로 분노가 난다거나 아니면 사사로운 어떤 원한이 있다거나 그러면 아주 그냥 무슨 길가에 풀을 베듯이 아주 매질을 형신을 가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이 자꾸 비일비재하니까 아주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유신일이 과거 보러 가는 선비한테 곤을 쳐서 그게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른 사실 자체는 자백을 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제 보고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고기한. 이건 뭐냐면 남을 다치게 했을 때 그 다치게 한 사람이 가해자가 의무적으로 치료해주는 기간이에요. 그게 이제 어떤 형태에 따라서 좀 기간의 차이는 있는데 10일, 20일, 30일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기한은 이제 어쨌든 가해자가 피해자를 돌봐주도록 법으로 규정한 기간인데 만약에 보고기한 안에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망 원인으로 바로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폭행치사다. 오늘날 그러니까 살인과 폭행치사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 보고기간 안에 예를 들어 열흘이면 열흘, 20일이면 20일 안에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폭행치사가 라고 하지 않고 살인이라고 그냥 했던 거예요. 지금보다는 좀 엄했던 거죠. 사망 원인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런데 검시 절차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만약에 형량을 가볍게 적용한다면 저승에 있는 사람이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그래서 지금 세월이 오래 지나서 일단 검시는 이제 못하죠. 이제 땅에 묻혔으니까. 살해 정황이 명백하면 법률에 따라 처단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숙종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져요. 그 왕의 비서실이었던 승정원의 승지들이 여기에 이제 그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검시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은 그 법률 제정의 취지가 있는 것이다. 그건 모두 형사사건을 신중히 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대신들에게 좀 물어서 다시 처리를 하자라는 게 승정원의 의견이었어요. 근데 대신들은 지난번에 벌써 절차 미흡 들어서 약간 이제 온정적인 의견을 낸 적이 있었죠. 그 이제 숙종이 이 승지들을 질책을 합니다. 법은 그동안 역대 우리 임금님들이 만든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 신하들이 함부로 더 높일 수도 없고 낮출 수도 없다. 임금이 지금 법을 지키겠다는데 너희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게다가 법을 이렇게 온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할 수가 있는 것이냐. 너희들이 이러니까 지금 그 피의자인 유신일의 기세가 저렇게 대단한 것이다. 라면서 꾸짖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준백의 공초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이준백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희 고을에서는 아주 이름난 관리가 함경도 선비를, 지방의 함경도, 외딴 변방의 함경도 선비를 곤장쳐서 죽였는데 설마 그 상명까지 하겠냐라는 이야기가 관리들 사이에서도 파다하다. 그런 소문이 자기도 들었다라는 이제 진술을 바쳐요. 그러니까 이준백의 공초는 너희들의 이런 자세를 보니까 아주 현실적인 말이다. 만약에 유신일이 살아서 의금 몽문을 나간다면 나라에 법이 없는 것이다.
역대 임금들이 만든 법을 내가 고칠 수 없다. 아주 강경하게 하죠. 그러면서 비만기라는 걸 내려요. 이제 이 비만기는 이제 국왕의 지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전교가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교는 국왕이 승지에게 직접 지시하는 겁니다. 근데 비만기는 이제 승지가 없을 때라든가, 지금은 이제 승지들을 질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비만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관들에게 이렇게 지시하는 건데요. 살인이 명백하니까 사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서 죽음에서 용서하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내가 법을 특별하게 이렇게 살려주는 혜택을 내릴 수는 있지만, 신하들은 어디까지나 죽이라고 간쟁하는 것이 맞다. 신하들이 먼저 법을 낮춰서 적용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리고 지시했던 것은 상명의 원칙, 살인자는 죽여야 된다는 그걸 중시하는 것이고, 죽은 사람의 원통함을 풀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숙종에게 어떤 제고할 것을 요청했던 승지 조태채와 이정겸을 파직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유신일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유신일은 뭐 살인에 의해서 뭐 처형을 하거나 이제 그런 절차가 아마 이어질 수 있었는데, 의금부에서 이제 문초를 받는 과정에 물고가 됩니다. 결국 이제 결국 이제 미결수로 남은 거죠. 어쨌든 근데 목숨은 뭐 잃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관련 법조문을 보면 사실 이 관리에게 그동안 되게 뭐랄까요, 너그러웠달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대명률 규정을 보면 관리나 공무로 파견된 사람이 공무가 아닌 일로 일반 백성을 죽이게 하면 장 100대를 때리게 돼 있습니다. 경국대전에도 관리가 함부로 형벌을 가하다가 죽게 하면 장 100대를 때리도록. 장 100대는 장 100대 자체도 중한 거일 수는 있지만, 사람 죽인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관리가 물론 공무를 하다가 죽이면 더 가볍죠. 근데 이제 공무가 아닌 일로 이렇게 사적으로 해도 장 100대로 그칩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 경우는 수속이라고 해서 속전을 받고서 되게 이제 돈으로 때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숙종의 이제 이런 판결 이후에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요. 나중에 영조 22년에 편찬된 속대전을 보면 왕명을 수행하는 신하라고 하더라도 사적인 일로 사람을 죽이면 상명해야 된다라는 법이 규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다 이제 숙종이 이렇게 했다. 영조의 이제 아버지죠. 숙종의 이런 지시가 법전에 반영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형벌권을 남용해서 선비를 죽였던 사또, 그에 대한 처벌, 논의를 통해서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관행이라든가 법, 그리고 그것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